다음 여기 보시면 집합 상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다음과 같이 렌더링을 하고 각각의 상태 부분을 별도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분해도와 같은 아니면 상세도와 같은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요 클릭하시고 F키 누르면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줌인 될 거고요. WASD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요 모델링 있죠. 요 모델링을 또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그 스케치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바탕화면에서 13주차 스케치업 수업 자료에서 10주차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3주차 모델링 있죠. 요거를 가지고 열어주도록 할게요. 열어준 다음에 얘는 디테일 상세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각각 파트별로 저장 이름을 달리해서 자, 세이브 as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주차 디테일 모델링 해서 저장을 2016 버전으로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아까 전과 동일하게 하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부분을 이렇게 끊어줄게요. 안에가 좀 구조체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요. 끊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상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바닥에다가 상자를 한 요정도 차지팝으로 빼낼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요만큼 해주고 메이크 그룹 해서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차지팝으로 빼주겠다 클릭하시고 요거에서 이 녹색을 빼겠다. 그럼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유리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되고, 여기는 요만큼만 우선 남겨놔야겠죠. 네, 이렇게 안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을 긋고 딜리트, 아이고 뒤까지 지워주네요. 딜리트, 여기 선 지우고 끝에 선 지우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언하이드 올 하면 안에 구조체 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자 요거 컨트롤 C 해놓은 다음에 컨트롤 Z 그 전 단계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페이스팅 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무브로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좀 사용하는 뭐 다른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피어를 만들어요. 스피어를. 자 원을 그리고 클릭을 하기 전에, 자 다시 할게요. 원을 그리고 클릭을 하기 전에 사이드를 보면 사이드 개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 100개로 할게요. 100개 엔터 한 다음에 원을 쓱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서페이스는 지워버리고 요거를 화살표에서 위에 방향, 옆에 방향, 좌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거 바뀌는 거 저희 많이 했었죠. 자 요걸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 follow me 요걸로 하기 전에 선 선택하고 follow me 요 면을
딱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이 9가 만들어질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고 인버트 리버스 페이스 해서 요거를 메이크 그룹 해서 무브 해서 한번 그럼 여기 안쪽에 있던 요 선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스피어를 위에 뷰에서 무브로 쓱 얼추 이제 스피어로 차집합을 할 거예요. 스피어로. 근데 크기가 좀 작죠? 그러니까 스케일로 얼추 다시 키워가지고 쓱 키워가지고 무브로 쓱 배치하고 그 다음에 무브로 어디로? 위에 방향으로 쓱 배치하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쓱쓱 배치해서 약간 이 스피어로 빼주게끔 다시 한번 Z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도 뺄 수도 있어요. 사실 다양한 이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모양으로 뺄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차집합 이 스피어를 뺄 건데 이 녹색을 빼버리면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냥 빼면 안 되겠네요. 요거 컨트롤 C 하나 복사해 놓고 다시 한번 차집합 해서 요거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러면 약간 모양이 이제 또 다르죠.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현재 기능에서는 이 스피어 자국에 맞게끔 이 유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면이에요. 면이다 보니까 솔리드 차집법 같은 게 안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약간의 두께를 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약간의 두께를 사실 다른 플러그인 써도 되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전 페이스팅 플레이스 9 있었죠. 차집합 요걸로 빼겠다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여기도 동일해요. 페이스팅 플레이스 하시고 자 요거에서 요걸 빼겠다 하시면 깔끔하게 또 빠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혹시 모르니까 요 파일들은 꼭 저장을 해 놓고 다음 주에 저희가 브이레이로도 이렇게 부분 디테일 한번 뽑아 볼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꼭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해주시고 unhide all 해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약간 바깥에 웹이 있고 보이게끔 기존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잘라내기도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모델링을 지우고 편집을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차집합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선 내보내기 용도로 내보내기 하실 때는 요거는 지워줘야 돼요. 요런 거 옆에 있던 저는 9로 뺀 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 해주시고 엑스포트 용도로 2016 버전으로 저장. 그래서 몇 가지 버전을 저는 저장을 더 해줬고요. 자,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으면 닫아주고 여기에서 불러오는 거를 이것도 한번 저장해 줄게요. 혹시 모르니 저장 다운될 줄 모르니 해주시고 교체를 해야겠죠. 자 여기 임포트에서 요거였죠. 요거 릴로케이트 이거였죠. 열기 해서 불러올게요. 불러하시면 차집합이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모델링 위치랑 제 생각에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불러왔어요.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V-Ray나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어요. 네. 없앨 수는 없어서 어? 그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정오 느낌 나게 할 수도 없네요. 우선은 다른 오브제를 하이드를 시킬게요. 자, 이걸로 다른 오브제들을 주변 모델링하고 사이트 모델링, 그리고 인부 선생님들, 크레인, 디거 전부 하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나무 해주고 한번 페이지를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태양의 시간대를 조금 조절해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세팅에 라이팅에 그림자가 있네요. 자, 그림자를 꺼버릴게요. 네, 되네요. 몰랐어요. 시간대를 약간 바꾸긴 해야겠어요. 그리고 바닥 재질을 편집하기 좋은 흰색 계통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뀌네요. 그러면 기형 바꾸는 거 플라스틱 느낌인데 매끈한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면 이거를 완전 흰색으로 바꿔줘서 나중에 편집이 용이하게끔 바꿔주고 페이지 한 번 더 추가해줘야겠네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내보내기 해서 디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 한 장만 내보내기를 할게요. 그 다음 구조체의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구조체의 디테일한 부분을 자, 이걸로 닫기 하고 너는 뭐니? 이걸로 닫기 하신 다음에 뷰를 잘 잡아서 뭐 예를 들어 이쪽 패턴 여기 하나 이만큼 하겠다 해서 여기도 이미지 포토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뭐 가세나 특별한 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자, 여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도 하나 추가하는데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요. 그림자를 없애고 싶으면 나갔다가 여기에서 라이팅의 그림자를 이 최대네요, 최대. 그럼 시간대를 좀 바꿔. 시간대를 이쪽 이미지 우선 그냥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딱히 특별한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상에서는. 그리고 아까 전에 코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 세 가지 빔이 맞닿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도 한 장 찍어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요렇게 하나씩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내보내기 해볼게요. 내보내기 하고 딜셀렉트 홀 요거 한 다음에 스타트 내보내기 해서 여태까지 트윈모션을 통해서 내보내기 한 객체들을 가지고 패널의 구성 요소들을 또 꾸며 볼게요. 그러면 포토샵을 열어볼 거고요. 포토샵을 열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건 우선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시공 순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순서 같은 경우에는 13주차 제가 교환 파일 안에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던 그 레퍼런스 파일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은 안내선 같은 게 있을 건데요. 보기에서 안내선 지우기로 다 지워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Alt 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올리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패닝하고 저희가 맨 처음 참조할 건 이 시공 순서도 할 거고,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900 x 1800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꾸며 나가는 건데 이 사이즈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비율과 배치의 배율을 알기 위해서 다음 제공되어져 있는 파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이걸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립보드 컨트롤 V 해서 그 이미지 배율을 그대로 가져다가 배치할 수가 있어요. 비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세이브 에지 해주시고 이거는 13주 결과 안에다가 시공 순서라고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기입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다행히 뭐 화살표를 그리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선 포토샵에서 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랑 똑같이는 안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와 비율을 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7 해주고 전경색 검은색이죠.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핀터레스트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예쁘게 예쁜 사례들도 더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아키텍처럴 패널 같은 걸 기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포토샵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뭐 제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쁜 거를 발견하신다면 그거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예제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공 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폰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작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순서 해주시고 컨트롤 A 눌러주신 다음에 이게 좀 크니까 한 33 폰트 정도 해주시고 좀 더 키워주시고 해주시고요. 폰트도 여러분들이 예쁜 폰트들 구하셔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공 순서하고 이렇게 베이스 커버 컨트롤 0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배치가 이렇게 배치의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T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리고 컨트롤 A, 요거는 지워주시고 이 밑에 있는 시공 순서 해서 폰트를 조금 더 다양한, 이거는 기본적인 폰트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으시면 다양한 폰트체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 예를 들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다양한 유료 폰트도 있고, 사실 어둠의 경로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는데요. 뭐 나눔 고딕체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용이나 윈도우용 하면, 이 컴퓨터에 지금 나눔 고딕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폰트들을요. 네. 아니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모든 사용 설치 해 주시면 이제 나머지 폰트가 10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제 컴퓨터에 나눔 고딕체가 설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눔 고딕체라고 한글로 써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영어로 나눔 고딕체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폰트가 설치는 됐는데 포토샵을 다시 껐다 키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작업했던 거 저장해 보시고,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포토샵을 키시면 해당 폰트, 나눔 고딕체 폰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인터넷 서치를 잘 하시면 뭐 윤고딕체라든가 유명한 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 다 되셨으면 여기에서 다시 열어주시고 T 해당 더블 클릭 보시면 여기 나눔 고딕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나눔 고딕체 안에 뭐 라이트, 울트라, 다양한 볼드 타입 이렇게 그 해당 폰트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렌더링 해놓은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앵커 부분부터 해주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크기를 줄이시면 해당 사이즈에 맞게끔 줄어들 건데요. 자, 컨트롤 방금 포함된 거 이미지를 한번 그냥 여기부터 하나 4번 이미지 사이즈의 변화를 주지 않고요. 그냥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배치, 이것도 6번, 7번 우선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첫 번째 이미지 컨트롤 T 누르셔서 Shift 키 누르시고 사이즈를 줄일게요. 그럼 여기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22.9%로 배치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진들도 자동 선택 눌러가지고, 자동 선택을 안 누르면 선택해도 레이어가 여기에서 선택된 레이어로 움직인 거 아시죠? 자동 선택으로 해주시고 컨트롤 T 해주시고, 아까 전에 여기 수치가 22.9였거든요. 그러면 22.9 해주시고 여기 자물쇠 걸어주시면 다시 한번 22.9 이렇게 해주시면 같은 사이즈로, 이것도 컨트롤 T 22.9 해서 같은 사이즈로 이 크기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요새는 이렇게 어느정도 픽셀 너비를 자동으로 디텍션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7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장까지, 외장재까지 5번 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컨트롤 T 22.9 확인. 요것도 컨트롤 T 22.9 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고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를 한꺼번에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한꺼번에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편집에서 컨트롤 T 자유 변형 전부 선택해 주시고 이 사이즈를 전부 다 같이 한 80%로 줄여 버릴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는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야 이 너비는 각각 다 맞춰 주시고 다시 한번 Shift 누르시고 레이어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너비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또 좋겠죠. 그래서 여기 너비가 얼마만큼 남는지 또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서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 정도 남기고 싶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200 정도 남기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여기 한 8800 떨어지니까 한 8600까지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뭐 시공 순서와 이거 레이어 맞췄던 거 자동 순서 꺼주시고요. 시공 순서와 요거 두 개 Shift 키로 같이 누르시고 이렇게 이거는 키보드에 그 화살표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사진은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한꺼번에 누르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102.25래요. 그럼 여기도 102.25 해서 같은 너비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거는 현재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트위모션에 있는 것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다가 각각 이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인지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키로 선택하시고 확대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선택해 주시고 우선 글자를 먼저 써줄게요. 1점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가운데 정렬로 드러나니까 앞에 정렬로 해주시고 기초 및 앵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T 누르신 다음에 포인트를 한 23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 이걸 좌측 상향했다가 하든 우측 상향했다가 하든 아니면 이쪽에다가 하든 배치는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배치되는 폰트 간의 간격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와 얘 간의 간격이 아마 자동으로 또 뜰 거예요. 오토로. 이건 사실은 최근에 운영되는 포토샵 경우에만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필 칠을 하는데 배경색으로 칠하겠다. 그 다음에 획을 추가를 해서 검은색 획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요 레이어와 요 레이어를 같은 그룹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러면 컨트롤 D 눌러주시고 컨트롤 D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 그 다음에 여기도 배치. 각각의 이미지에 맞게끔 배치. 네. 배치. 아, 이건 Alt키 누르시고 하는 겁니다. Alt키 누르시고 방금 건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이동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다시 T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2점 기동 이렇게 해주시고 자간의 간격 띄워주셔도 되고 붙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정렬을 해줄까. 우선은 다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3점 해주시고 얘는 큰보? 수평보? 네. 여기서는 뭐 작은 보 그런 게 없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 4점 해주시고 연결제 장착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5점 외장재 해서 각각을 전체 배치해 주시고 컨트롤 숫자 0 넘버 패드 0을 눌러 주셔서 여기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뭐 뒤에 정렬을 하든 이거를 이 텍스트만 뒤로 미루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3번 요것도 텍스트만 뒤로 해서 이렇게 배치해보고, 다시 2번 배치해서 이번엔 화살표로, 키보드의 화살표로, 얘도 키보드의 화살표로 해서 전체적인 범위의 레인지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 정렬을 맞춰주고 컨트롤 T 눌러서 레이어 이거에 대한 컨트롤 T 눌러서 이게 같은 비율로 줄어들잖아요. 요거 자물쇠 풀어주시고 한쪽 방향으로 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도 컨트롤 T 눌러주시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외장재 뒤로 간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T 눌러서 배치를 우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미지로 내보내기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냥 이거 PSD로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들을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하고 뭐 컬러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맞출 거니까요. 저장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때는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내보내기 형식 하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서 png jpg나 jpg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jpg로 파일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요. 자, 그 다음 파일, 최근 파일 열기에서 저희가 이거 참조하고 있는 거 열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면도와 단면도, 정면도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조하기 위해서 쭉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정리를 해주시고 컨트롤 C 해주시고 시공 순서 여기 새로 만들기 하나의 클립보드가 또 떠 있을 거예요. 이걸로 컨트롤 V 해주시면 그 위치에 그대로 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랑 정면도랑 측면도 배치를 할 겁니다. 이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트윈모션, 요번 주에 트윈모션에 있는 것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는 그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하겠지만 우선 네, 정면도 해주시고 여기 회색 부분과 여기 바닥에 흰색 부분 있는데요. 회색 부분은 날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색 부분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하게 되는데 여기 딜리트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이게 딱 그냥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오면 딜리트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요거랑 요거 눌러 주시고 머지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 해 주시는데 인접 컨트롤 Z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선택 해주시고 딜리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정면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정면도다 나는 해주시고요. 높이를 오케이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 그 다음 이미지가 측면도도 역시 배치하시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선택 레이어 병합 하신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D 해주시고 잠시만요. 왜 회색을 잘 못 검출하는 거 보니까 허용치를 좀 한 10으로 줄여버릴게요. 줄이니까 또 한 15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 안 잡히네요. 그럼 그냥 여기에서요 컨트롤 D 하시고 그냥 32로 잡으시고 어차피 바닥 부분 다시 그려주면 되니까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D 해주시고 배치 우선 해줄게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단면도 부분 단면도가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네, 여기 그냥 빨간색만 티 나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레이어 하나 추가해주고 선택 레이어 병합 해주신 다음에 선택 이렇게 할 거 이거 합집합으로 해서 다 배경을 다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컨트롤 D 해서 깔끔하게 해서 얘는 단면도다. 각각 해주신 다음에 이 사이즈를 아까 전에 했듯이 전부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요거 연결 걸어주고 한 80으로 줄여버릴까요? 오케이 확인 해주시고 자동 선택 해주시고 요거 하나씩 따로따로 여기 떼어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아까 전에 안 돼있던 애 8번 7번이네요 7번 레이어 선택해주시고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이동 해서 이제 높낮이랑 이런 것들이 다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요것도 배치 해서 어느 정도 기준만 맞게끔 해주시고요. 옆에다 붙이고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씩 떼서 이렇게 텍스트가 놓여져야 할 기준 부분은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인면도 같은 경우는 글씨 폰트를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아까 전에 했던 이 폰트 있죠? 요거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배치해 주시고 그러면 인면도는 이걸로 적을 거예요. 자, 컨트롤 A 입면도
해서 다 만들어 주시고 어느 정도 폰트의 위치와 높이만 맞춰 주시고, 그다음 바닥에 이런 거 할 때는 좀 확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만 잘 잡아 주시면, 네, 그라데이션 안 주고 그냥, 네, 이렇게 해 주시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칠 하는데 전경색으로 확인, 컨트롤 D, 그리고 예, 스페이스 바로 이동 해주시고, 여기도 폰트 요거 인면도 자동 선택 창 꺼주고 복제할게요. 이렇게 복제 해주신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죠. 폰트 사이즈를 한 30이나, 이 배경 사진 보고 한 22 정도 돼 있네요. 여기서는 22 엔터 하신 다음에, 자, 단면도 정면도 인면도 각각을 우선 쭉 배치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면 좋은가는 사실은 이것만 보고는 모르고요. 전부 다 하나의 공간에 소스들을 다 배치했을 때 보일 수가 있고요. 자, 단면도 폰트를 좀 라이트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뚜렷하게 뭐지? 이게 선명하게, 이게 경고딕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중고딕으로 해야겠다. 중고딕 강하게, 네, 이렇게. 얘도 컨트롤 A 정면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중고딕 중고딕, 이거냐, 중고딕 해주시고 강하게, 예, 또 동일하게 해주시고, 여기도 측면도 중고딕 강하게 확인해서 어느 정도 너비와 위치를, 자, 이제 여기 배경은 꺼주고, 예, 잡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딱 해보니까 정면도랑 너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면도랑 컨트롤 키 눌러서 요 어느 건지 한번 체크하시고, 요거랑 컨트롤 키 두 개 눌러서, 예, 어느 정도 위치를 재조정해주고, 보기 있는 안내서는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여기에 배치되었을 때 안정감 있어 보이게 배치하시고, 아이고 9번이 아니네요. 측면도랑 그러면 8번인가 봐요. 그럼 요거 그룹 하면 그룹끼리 따로, 네, 이렇게 배치. 그리고 정면도도 9번이었나요? 7번이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정면도 글씨랑 또 그룹, 단면도 그룹이, 네, 그러면 인면도는 저거고, 자, 마지막으로 단면도랑 이거네요. 자, 그룹 해서 각각 잘 맞춰주시고, 그러면 네, 2번 이렇게 어느 정도 너비를 맞춰주시고, 이것도 저장 해주시는데 얘는 인면도 해주시고, 동일하게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EG으로 인면도 저장해 주시고, 네, 뭐 지난주랑 이번 주는 뭐 다 쉬운 작업입니다.